저기 1081쪽에 이게 가장 많이 만나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에요. 로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를 안 할게란 얘기죠. 거주자일 것, 민간 매입, 건설 임대주택은 따로 있어요. 매입 임대주택일 것,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일 것, 1호 이상 주택일 것, 지자체 세무서에 모두 등록할 것, 8년 이상 임대를 하되 2020년 8월 19일 이후부터는 10년으로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은 2020년 8월 18일 날 개정됐어요. 근데 우리 소득세법은 8월 19일 날 개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것,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애시당초 이거 없었었어요. 이거 나중에 신설한 겁니다. 똘똘한 집 한 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5%를 이하일 것, 종료한 내내 말소됐다고 한다면, 말소된 경우로 한다면, 자진말소라고 한다면 몇 년 내에 팔아라? 1년 내에 팔아라. 직권말소는 그 양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KI네요. KL이죠. 2000년 7월 10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아닐 것. 왜냐하면 아파트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 매입 임대주택 아파트는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는 있어요. 뭐가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입니다. 거기서 임대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종전의 민간 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바꾼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5조 20항에서 뭐라고 했냐?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한 것만 적용해 주겠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넘길게요. 그 다음에 여러 선배님들이 만날 일은 1084쪽에 공공지원 입찰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만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 임대한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이 법인들이에요. 예. 물론 개인도 어쩌다가 있긴 있는데 우리한테까지 처지가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것이 있대더라 정도의 이 1번부터 6가지 유형 주택을 꼭 아시는데 꼭 기억하실 거 2003년 10월 30일 이후 단기 민간 임대주택 5년짜리 그 다음에 조정 대상지에 소지하지 아니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서 8년 또는 10년짜리 임대주택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 외에는 특별히 만날 일은 그렇게는 없습니다. 넘길게요. 그 다음에요. 저기 1100쪽이요. 1100쪽에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 중과한다는 얘기일까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 주택을 팔 때 중과를 한다는 얘기일까요? 네? 조합원 입주권도 중과할까요? 근데 안 해요. 104조 7항에 분명히 써놨어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하여 2주택, 3주택 이상 일대에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만 들어올 뿐이지 정작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중과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근데 중요한 걸 빼먹어버렸다. 죄송해요. 그건 알고 가야 돼. 저기 다시 원위치 합시다. 어디로 가냐면요. 1084쪽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야, 두 번째 큰 블로그 두 번째예요. 저기 1084쪽의 맨 밑에 동그라미 7번이요. 조투법상의 감면대상 주택이라면 중과하지 말아라. 그래서 밑에 큰 점이 있죠. 맨 마지막 줄에 97조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이요. 86년부터 2000년 말까지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라 한다면 당연히 세액을 100% 감면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중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조특법 97조 2. 그러니까 99년 8월 20날부터 2001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를 했다고 한다면 감면해 줘라. 다른 주택 팔 때 이 집은 없는 걸로 보라는 주택이죠. 그 집은 중과하지 말아라. 조특법 98조. 미분양 주택에 관련된 국민주택금 이하주택이라면 중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천공 86조기요. 장기 사원용 무상 임대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 사업자예요. 근데 종업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종업원의 복지 향상 목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취득해서 기숙사로 써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숙사를 돈을 받지 말아라는 얘기죠. 무상으로 몇 년 임대해줘라? 10년 이상 임대해줘라. 그러면 그 집 팔 때만큼 먹을게? 중과를 안 할게라는 얘기예요. 근데 간혹 여러 선배님들 무슨 판단을 잘 하시냐면 이게 장기 임대주택이 6채예요. 예, 일반 주택이 2채가 다 서울에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 장기 임대주택이 3채가 있고 일반 주택 2채가 있다고 한다면 중과 대상 주택수는 몇 개예요? 예? 5채예요. 그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일반 주택 A, B를 팔 때 중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차피 임대주택 3채도 중과하지만 여기서 중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할 거라는 얘기인데 이걸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5채인데 3채는 싹 빼버린다 이거예요. 빼버리고 2채니까 중과 20%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주택은 이런 주택을 중과를 안 한다는 얘기 뿐이지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 때 빼버린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추정되신 분은 많아요. 예. 이게 일반 주택 하나 있고 만약 임대주택이 4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다 서울에 있다고 합시다. 그 중과 대상 주택수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러면 A가 일반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게 중과 당할까요? 중과 안 당할까요? 중과 당할 수도 있고요. 중과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만약에 3채가 다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그리고 소득세법 150원 20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 A주택은 일반 주택이지만 2년 이상 보유했고 고가가 아니고 믿을게 아니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집은 비과세가 선행돼 버려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집이 고가주택이라 합시다. 그러면 12억 초과 상동 양도 차익은 중과를 해야 하네요. 중과 대상 주택수가 4채니까 해야 하네요. 왜 안 해요? 그 전에 했었는데 그게 안 하는 걸 바뀐 거예요? 아니요. 혹시 아버님이 국회의원이세요? 세법 개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온리주택이에요. 유일한 일반 주택 하나예요. 그래서 그건 중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집이 2채면요, 그건 중과 당해요. 온리주택이기 때문에 안 할 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천공 86쪽에 동그라미 9번째 그 점 쭉 찍은 게 6개 점 찍어진 거 있죠? 자, 조특법 77조. 이게 원래는 없었었어요. 공익사업료 수용되는 토지 등에 해당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라고 한다면 중과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조특법 98조 2에 해당되는 미분양 주택이죠. 그 다음에 98조의 3, 98조의 5, 98조의 6, 98조의 7, 오른쪽 페이지 98조의 8에 해당된 주택은 미분양 주택은 국가가 경기 부양 목적으로 사면은 감면해 줄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중과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약 주고 병 주는 거죠. 아니,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아니, 맞죠? 병 주고 약 주되는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특례를 부여한 집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을 중과를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자, 다음에 조특법 99조, 그 다음에 99조 2, 조특법 99조 3 해당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보존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택이 만약에 딱 그 집 하나만 있어요. 이게 등록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예요. 근데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중과해야 안 해요? 당연히 안 하겠죠.
예, 그냥 12억 초과만 과세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예외 규정은 없어요. 자, 다음에 넘길게요. 그래서 전공 88조에 박스 세우기 있죠. 지정문화재를 뭘 말하는지, 등록문화재가 뭔지를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러실 때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문화재 등록증을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다음에 동그라미 11번째.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중과 대상인 3전에 포함된 양도를 조정대상 소재했다 하더라도 선순위 상속주택을 한다면 몇 년 내에 팔아라? 5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중과 안 할게란 얘기죠. 다음에 저당권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담보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나중에 빚을 못 갚아. 그래서 대물변제 소유권을 넘겨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중과 안 할게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번째. 5년 이상 사용한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 중과하지 말아라는 얘기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지자체, 교육구청에 등록이 됐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당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가정 어린이집을 반드시 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폐업하고 나서 5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중과하지 말으라는 얘기고요.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이런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했고 장기 가정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된 집이라고 한다면 거주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 전 딱 한 번 만나봤어요. 근데 다른 세무사님들은 이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과세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 혼자만 아니요, 그거 비과세인데요. 이게 왜 비과세냐요? 그럼 말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아, 해주면 안 돼요. 해주면 가버린대요. 말 안 해줘야 돼요. 비과세가 맞습니다. 아니 다른 세무사님 5분은 다 과세라고 하는데 왜 당신만 비과세라고 하냐? 이유를 좀 말 좀 해줘라. 아니요, 그거 좀 말 못 해줘요. 말해주면 가불어요. 막 간단하잖아요. 150, 20항인데 오면 그냥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어떻게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사기예요. 사기. 근데 사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게 좋은 의미로 말한다면 노하우예요. 그죠? 더 좋은 말로 말하면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1089조 유일한 일반 주택 하나, 집이 6채가 있어요. 근데 5채 중에 3채는 장기 일반 주택이에요. 2채는 하나는 대우변 취득이고 하나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빼버리고 온리 하나 주택이잖아요. 그것은 중과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과 대상에 들어갔고 조정 대상에 소재할지라도 온리 주택인 경우로 한다면 해당 중과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이런 경우예요. A 일반 주택이 있고요. B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고요. C는 상속주택이에요. 근데 C가 선순위 상속주택이에요. 설사 선순위가 아니면 후순위를 할지라도 이 양도자가 그 후순위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고 주처에 안 걸린 사람이에요. 그 집이 형님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은 쏙 빠져버리죠. 형집으로 가버릴 거니까 2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뭔 집이 돼요? 중과예요? 비과세예요? 일반 과세예요? 네, 만약에 상속받은 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합시다. 일반 주택 하나, 장기 임대주택 하나, 그 다음에 선순위 상속주택 하나. 근데 선순위 상속주택은 내 걸로 보는 집이 아니에요. 형님집으로 올 거예요. 내 집 팔면요? 과세요? 비과세요? 중과요? 비과세예요. 예, 그렇죠. 거주주택이 돼버릴 거니까 단 2년 이상 거주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뛸지를 몰라요. 예,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시 세무사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재산업을 많이 몰라요. 자, 고시로 오신 분들은 이거 공부 안 해도 돼.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올까 말까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무사 국세청 출신들은 또 대부분이 조사학 출신이 많아요. 그 다음에 특정 부서에 있으신 분들, 감사관실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승진이 빠르거든요. 근데 재산세에 근무한 사람이 승진능력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화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나와서 개업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블루오션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는데 모른단 말은 못해요. 예. 참아.
예, 소위 말하는 속칭 시쳇말로 쪽팔리는 거죠. 말은 했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일부러 회피하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몇 억씩 추징돼 버리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는 뭘 많이 해야 돼요? 옆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의 수를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의 많은 공부는 뭐예요? 예외 규정을 많이 알아야 돼요. and 부칙 규정을 많이 알아야 돼요. and 조투법 규정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 책자를 쓰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한 부분이 조세특례 제한법 단에 가장 힘들어해요. 이게 어떻게 링크 시키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규정 많이 할 것, 그 다음에 부칙 규정을 많이 할 것,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을 많이 할 것. 그러면 경우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즉 실수를 저감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1089쪽에 동그라미 15번째.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지한 주택일지라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1 이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획을 체결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람 입증서를 확인된다고 한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일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맞아요. 근데 팔 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계약을 했어요. 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도 시점에는 만약에 해제돼 버렸으면요. 해제돼 버렸으면 중과 대상의 주택에 들어갈지라도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니까 중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 선배님들 배포해드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일람표를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드린 유인물은요, 책상에다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요. 1090쪽이요.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보유면 10년 이상인데요. 이거 이미 일몰 시한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한시적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일몰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17번째. 해당 주택이 155조 또는 조특법에서 한계가 있는 걸로 보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건 주택에 중과를 안 하게란 얘기죠. 그 다음에 2022년 5월 10일은 이 책을 만든 게 2022년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개정 규정은 실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것 2002년 5월 10일 이후 2023년 5월 9일 사이에 매각이 된다고 한다면 대금 청산이 이전 등기 접수율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 안 한다. 근데 그것을 계속 이어갈지 기간을 연장할지 중과제도를 폐지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167조의 4, 167조의 10, 167조의 11 1세 3주택 이상 중과 조합원주택을 포함하여 양도주택 중과 1세대 2주택 중과 조합원주택을 포함하여 양도주택이 2개 이상일 때 중과 문제 2개일 때 모든 이 13가지 지금 이거 동그라미 17가지네요. 17가지를 다 준용을 해와요. 그러다 쓰니까 3주택 중과 제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끌어다 쓰니까요. 근데 조유할 사항이 있어요. 이 17가지에 해당되는 주택을 중과대상 주택수에 빼버린단 말은 아닙니다. 이걸 팔 때만 중과를 안 한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택수에 뺀다라고 생각해요. 제외가, 중과 제외가 맞아요? 중과 배제가 맞아요? 저는 중과 제외가 맞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배제결의버리면 처음부터 안 들어간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외가 맞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업용 토지다라고 말하는 게 정당한 용어예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비사업용이다, 비사업용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법률 용어를 뒤집어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4조의 3, 1항 제4호가 사업과 관련된 토지 일지로서 농지, 그 다음에 임야, 목장 용지가 아닌 사업에 관련 토지로서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에서 비과세 면제된 토지, 해당 토지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서 별도 합산 분리과세된 토지. 세 번째가 해당 토지가
사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 토지라고 한다면 비사업용이 아니다라고 규정했어요. 이게 사업용 토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사업용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업용 토지다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이에요. 비사업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자, 쭉 넘어가면 1100쪽이요. 조합원 입주권의 소재 기준, 가액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 수를 계산해 봤더니만 3채 이상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이때더라. 그럼 뭐 할게? 중과할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중과한다는 뜻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주택수 계산할 때 들어간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와 같이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먼저 89조에 먼저 있죠. 헌법에.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일지라도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비과세 조건은 뭐예요? 관리처분 인가율과 철거일 중 빠른 날에 비과세 충족하고 무주택 세대라고 한다면 비과세를 해줄게. 두 번째, 다른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취득한테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그럼 비과세 해줄게. 156조의 2, 해당 주택과 조합원이 두 개가 있다면 양도주택에 비과세를 해줄게. 그죠? 그건 주택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104조 7항.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더해서 2개거나 3개 이상이면 양도주택을 주택으로 중과를 해버릴게.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택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는 4군데에서 주택을 의지하고 있죠. 나머지는 큰 의미 없어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소재 규정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3억 초과는 뭐냐는 얘기죠. 쉽게 생각한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평가액이 3억 초과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언제 기준하냐면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 2회 이상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다가 감보율을 적용해서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그런데 평가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을 뭘로 본다? 평가액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에 뭐가 써져 있어요? 권리가액이 써져 있어요. 그 금액이 3억 초과라고 한다면 주택수 계산에 넣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 중과하냐 안 하냐? 중과 안 해요. 주택수 계산만 들어갈 뿐이에요.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이제 쭉 넘어가요. 2주택일 때요. 자, 1132쪽이요. 여기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포함돼요. 분양권. 분양권 조건이 있어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만 적용합니다. 예. 상속받았건 증여받았건 매수 취득권 분양계약을 했건. 그러면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분양계약을 한 날이에요? 분양대금 완납한 날이에요? 아니면 당첨일이에요? 당첨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첨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택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과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주택은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 예외 규정은 시행령 156조의 2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분양권과 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수가 만약에 2개 이상 또는 3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양도주택에 중과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지 분양권이나 조합 입주권을 중과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 분양권의 만큼은 언제 취득한 것만 당첨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 것만 적용합니다. 그때 분양 계약 금액이 3억 초과분이요. 자, 이제는요. 1세대 2주택인 경우 중과 대상 주택은 주택수 계산이나 중과 대상 조정 대상 똑같아요. 다만 예외 규정이에요. 이 벗에 있는 예외 규정만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3주택 이상 17가지 그대로 끌려옵니다. 끌려오는데 제가 나중에 가겠지만 한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누구누구 강의를 들었는데 일반 주택이 하나 있고 소형 주택이 하나 있다. 소형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팔면 중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 주택을 소형 주택을 먼저 팔아야 중과를 안 당한다. 이 말이 뭔 말이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화가 납디다. 아니,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 강의를 들었다면 말하지를 말든지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온리 주택은 중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토부터 매토를까지의 주택을 빼고 유일한 일반 주택은 중과 안 할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령 167조의 10회 만약에 1호부터 15호까지 있다고 합시다. 5 있는데 1호에 11호에 그래요. 14호에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짜리는 중과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14호까지 있는데 13호에 있어요. 그 다음에 14호에 온리주택은 중과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온리주택 규정 15호에 뭐라고 써놨냐면 1호부터 13호를 제외한 유일한 일반주택 하나는 중과하지 말라겠어요. 그러면 14호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서울에 있는 일반주택을 팔아버리면 중과해요? 중과 안 해요? 중과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강연신문이 그 설명을 안 해줬나 봐요. 그냥 팁만 말해준 거예요. 소형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다면 소형주택을 먼저 팔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세금을 적게 냅니다. 중과한다면 이렇게만 설명해 줬던 모양이에요. 왜 그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차마 그렇게 말은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겁니다. 거기에서 소형주택은 제외 대상 주택수에 열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먼저 하면 당연히 중과를 안 당하겠죠. 마지막 나는 일반주택은 과세를 당하겠죠. 그때는 뭐 했어요? 최종 1주택이 남은 때로부터 2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5월 30일 개정을 해버렸잖아요. 무조건 양도시는 집에 하나만 있으면 곧바로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는 하나는 소형주택이더라, 하나는 일반주택이더라. 어느 걸 팔아도 중과예요. 2년 생각하지 맙시다. 네, 중과예요. 그러면 세금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형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반주택을 그 다음날 팔면 두 개 다 중과도 안 당하고 세금도 세이브가 되는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소형주택이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짜리 집이 어디에 있을까요? 재개발 지역에 대부분이 다 있어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주택은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집을 팔면요, 조합원이 지금 못 받아요. 예. 아주 박살나 버려요. 근데 어느 걸 팔기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 세대는 아들한테 부담부증에 해버려요. 예, 그러면 소형주택 안 팔아도 되죠. 그 다음에 중과 안 당하죠. 그 다음에 아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줄 거 미리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효도를 다 할 겁니까? 근데 그것도 그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그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주지 말아라. 예. 그 말이에요. 저는 그때 봤어요. 옛날 서대문에 근무할 때요. 그 며느님께서 효부상까지 받았어요. 예. 효부상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아버님이 얼마나 감복해서 아들이 죽었거든요. 얼마나 감복했겠어요. 그래서 그 집 하나를, 아파트를 며느리한테 증여를 해줬어요. 증여를 해줬는데, 증여 받자마자 그다음부터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증여할 때는 무슨 뜻인데요? 저 며느리 그러지 맙시다. 뭔 뜻이에요? 네가 나한테 헌신봉사 해주라. 나 죽을 때까지. 그런데 배은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성질난 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징역계약 무효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배은행으로. 그러면 승소했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는요, 징에서 다 물고, 예. 그 다음에 석 달 지나서 역징을 다시 받았으니까, 예. 쌍방이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징역하고 석 달 후에 소송을 걸어야 돼요. 석 달하고 석 달 지나가면 쌍방이 다 증여세 물어야 돼요. 근데 석 달이 지나면 며느리가 낸 증여세는 다 꼼짝없이 물어야 돼요. 6달 되기 전에 소유권을 반환받으면 나는 증여세 안 물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영감님이 재산을 되찾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시아버지 잘하세요. 물론 잘하실 것 같아. 예. 저는 그런 며느리도 없습니다. 이게 아무튼요, 그 소형주택이 있는 경우로 한다면 일반주택을 먼저 하면 중과당한다. 안 당하려고 한다면 소형주택을 먼저 팔아라. 하지만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적법하게 절세한 것은 누구도 돌판매질 못해요. 예.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그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분이 적법하게 세금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그걸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하고요. 저기 보죠. 저기 1137쪽이요. 동그라미 2번은요. 아까 봤던 17가지 유형이 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끌어다 쓴다고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3번부터요.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한 세대가 2주택 이상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그 해당 주택은 중과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아서 봐요. 근데 조합이 조금 1세대 2주택 너무 많이 가버렸다. 죄송해요. 저기 1113쪽 저기 1120쪽 그 다음에 1121쪽이요. 예.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1121쪽 1세대 2주택일 때 중과 제외 대상인 주택입니다. 주택수 뺀다 안 뜬 말이 아니에요. 14번째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중과 대상에 들어간 조정 대상일지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으니까 비과세 대상 인경을 한다면 비과세 이건 말건 중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5번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을 중과 대상에 한다면 남편이 광주 상무대에 입소를 했어요. 예비역 현역 대위예요.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요. 그다음에 광주에 집을 샀어요. 어쩔 수 없이 직장 이동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러면 3년 내에 해소가 된 3년 내에 팔아라. 그럼 비과세예요. 근데 3년 이내에 못 팔았어요. 만약에 3년을 경과해서 팔으면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된 때로부터 그러면 과세될 염려가 있어요. 근데 광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해제돼 버렸지만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중과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동고봉양 학가라고 한다면 동고봉양 학가일로부터 몇 년 내에 팔면요? 10년 내에 팔면 해당 주택은 비과세를 해요. 근데 해당 주택이 만약에 고가 주택이면 어쩔 겁니까? 10억 초과분은 중과해야 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10년 내에 판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하지 말으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22쪽 혼인을 이유로 집이 두 채가 됐다고 한다면 설령 조정 대상 지역인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이 되더라도 혼인한 때부터 몇 년이요?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중과하지 말으란 얘기죠. 자, 다음에 법정 소송 결과로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에 분쟁이 걸렸어요. 네 거냐 내 거냐 싸우면 내가 이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유권 확정 판결이 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중과 안 할게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번째 동그라미 19번이죠. 1세대 2주택인데 이게 비과세대 이건 말건 집이 두 채인데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새로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논외로 하고 이건 중과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깁시다. 1127조 해당 주택이 선순위 상속 주택이라고 한다면 5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면 중과하지 말으라는 얘기고요. 선순위 자택과 일반 주택이 있다. 일반 주택이 비과세가 대상인데 만약에 비과세 아니면 어쩔래? 그럴 때는 중과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중농은 임명은 제천이니까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등의 그 밖의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비과세를 못 받아서 어쩔래? 그건 중과하지 말아라는 얘기고요. 1128쪽 동그라미 22번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짜리인 소형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하지 말아라. 다만 밑에 손가락 표시한 거 있죠. 다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재건축에 특례법을 적용받는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아주 노후한 집들이죠. 땅이 거의 없어요. 땅이 있어도 다 시유지, 국유지예요. 거기에 건물만 있어요. 그러면 기준시가 1억 절대 안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는 빼라? 정비사업지구는 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뭘 기억하신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안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재건축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가로정비, 자율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변동 상황,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다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토지 이용 계획을 알아볼 수 있는 화면이 하나 떠 있어요. 거기에 규제, 뭐 지역, 뭐 그런 내용이 쭉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 뭔 말 알면 돼요? 아, 여기가 도시개발에 관련된 지역이로구나. 도시미 주거환경 적용 받는구나. 그러면 관할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근데 잘 안 알려줄 겁니다.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국민신문고 있잖아요. 거기다 민원 집어넣으세요. 그럼 일주일 내에 회신 옵니다. 그냥 법대로 하자, 이거 법대로 하자. 그 다음에요, 넘깁시다. 1130쪽. 유일한 일반 주택인데, 동그라미, 한 세대가 위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8번에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 주택인 온리주택은 준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22번째 소형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형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주택을 팔면 중과당한다. 중과 안 당하려면 소액주택을 먼저 팔아라. 그 다음에 24번째 이건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일몰 시간이 끝나버렸으니까요. 나머지는 25번도 사문화된 겁니다. 24번은 사문화된 건 아닌데 조정 대상자 공고일 전에 매매 양도를 하기 위한 계약으로 계약금 완납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그건 중과하지 말아란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생략할게요. 이제는요, 비사업용 토지요. 바쁘네요. 10분 쉬었다 하실까요? 예, 그래서 15분에 좀 잠깐 시간 좀 줄입시다. 15분에 다시 만나는 걸로 오고 다음 시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할게요.